평면거울. 평면거울에서 이 평평한 거울을 평면거울이라고 불러주고, 기본적으로 이 거울이란 녀석은 빛을 반사시키는 물체입니다. 빛을 반사시키는 물체야. 빛이 반사될 때는 항상 이 반사될 때 항상 따르는 법칙이 있어. 반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빛을 봐봐. 이 들어오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 이 빛은 그러면 이 빛은 몇 도의 각도로 들어오고 있는 걸까? 라고 누가 물어봐요. 몇 도의 각도로 들어오고 있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자, 이거를 옆에서 본 그림이면 이게 거울이라고 한다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각도는 여기잖아. 이 각도가 들어오는 빛의 각도가 아니야. 빛의 각도가 몇 도냐고 했을 때는 규칙이 있어. 이 반사가 일어나는 거울에 대해서, 잘 들어, 거울에 대해서 수직으로 보조선을 그려. 수직으로 보조선을 그리는데 이 보조선을 법선이라고 해요. 법선과 맞닿아 있는 요 각도를 들어오는 빛의 각도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각도를 정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고, 이 법선과 맞닿아 있는 요 각도가 들어오는 빛의 각도라고 해요. 자, 여기가 30도라고 한다면 여기는 몇 도가 돼요? 전체 90도가 되어야 하니까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빛의 각도가 몇 도냐? 그러면 60도의 각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각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입사각이라고 해요. 입사라는 말이 들어온다는 뜻이야. 들어오는 빛의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입사각 보이죠? 입사각. 그래서 여기가 벽선과 맞다. 여기가 입사각이 되는 거야. 그러면 튕긴다. 거울이 이걸 반사시키는데 반사된 광선은 이런 각도로 반사가 일어납니다. 반사가 일어난 빛의 각도, 즉 반사각은 여기를, 마찬가지로 법성과 맞닿은 여기를 반사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상으로 이렇게 똑같은 각도로 이렇게 튕겨 나간다는 거지. 반사각도 마찬가지로 여기 몇 도가 되는데 똑같이 60도가 된다는 겁니다. 60도로 들어왔다면 60도로 반사되어야 한다. 라는 법칙이 무슨 법칙이다? 반사의 법칙이야. 항상 들어온 빛의 각도와 나간 빛의 각도가 항상 똑같다. 다른 말로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똑같다는 법칙이 반사의 법칙입니다. 들어오는 빛을 입사광선이라고 불러주고요. 나가는 빛을 반사광선이라고 불러주고, 입사하는 빛의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불러주고요. 반사되는 빛의 각도를 반사각이라고 불러주며, 가운데 보조선을 법선이라고 불러줍니다. 오늘 처음 듣는 용어들이 되게 많을 거야. 그 용어들을 좀 잘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빛의 반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거울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항상 반사가 일어납니다. 거울뿐만 아니라 아주 잔잔한 수면, 잔잔한 물 있죠. 잔잔한 물에서도 내가 이렇게 얼굴을 대면은 내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반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 거울을 통해 본 내 얼굴, 아까 여기 내 얼굴 있었잖아. 그렇죠? 멋지게 생긴, 미안해. 내 얼굴을 내가 이 거울 속에 보이는 내 얼굴을, 내 모습을 뭐라고 불러준다? 나가 아니라 상이라 그래. 상. 거울 속에 내 상이 보이네. 그죠? 상 받는 그거 상 아니고 거울 속에 보이는 그 물체, 거울을 통해서 보이는 물체들을 상이 보인다. 어떤 물체의 상이 보인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찬가지로 잔잔한 수면을 통해 보이는 내 얼굴도 내 얼굴에 상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이 보인다. 물체의 어떤 상이 보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평면 거울은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근데 모든 거울이 다 반사를 해요. 모든 거울에서도 다 반사의 법칙이 성립해.
우리가 앞으로 또 배울 거울이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도 배울 거거든.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도 똑같이 반사의 법칙을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른다. 법칙이란 예외가 없는 거거든. 법칙은 예외가 없을 때만 법칙이라 그래. 우리 모든 과학에서 법칙을 배운다는 건 예외 없이 모두 들어맞는 엄청난 규칙을 배우는 거야. 반사의 법칙도 마찬가지야. 모든 거울에서 성립하는 법칙입니다. 되게 대단한 거구나. 그런 거죠. 이 반사의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지금부터 볼게요. 먼저, 어디 보자. 조금,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보자. 쌤이 저번에 잠깐 설명했었는데, 자, 빛의 성질. 빛의 성질 중에, 빛은 뭐뭐 한다. 증거가 뭐냐? 그림자요. 그렇지. 직진합니다. 빛은 직진하는 성질을 가져요. 이 직진하는 성질을 가진다는 걸 누구도 알고 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뇌도 안다. 뇌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을 때 뇌하고 연결돼 있잖아. 뇌를 통해서 물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자,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물체도 어디 있다? 그 빛을 따라가면 그 빛을 따라가면 여기에 그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속에 그 물체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래요. 우리 뇌가 어떻게 보면 착각하는 거야. 빛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따라가면 그 물체가 있겠지. 거울 속에 물체가 있네라고 착각하는 거지, 사실. 그치? 그렇게 뇌가 물체를 보는 현상인 겁니다, 사실. 왜 이렇게 보이냐? 자, 물체를, 자, 이게 촛불의 불꽃 부분이라 한다면, 불꽃을 맞은 두 갈래 빛이 하나는 이렇게 튕기고, 또 하나는 이렇게 튕긴다고 한다면, 내 눈에 불꽃을 맞은 빛이 이렇게 반사의 법칙 똑같아. 반사의 법칙을 완벽하게 얘도 반사의 법칙, 얘도 반사의 법칙을 그대로 따라서 입사각, 반사각 똑같게 반사가 되고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는 그걸 따라가서 초점이 맺히는 곳에 그 불꽃이 있다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 속에 그 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자, 이때 거울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1m라고 한다면 거울 안에 그 상이 몇 미터 거리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냐? 똑같이 1m 거리 안에 그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자, 이거는 아까 봤던 그림으로 다시 볼게요. 어디 갔어? 그래서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쟤도 멀리 떨어지잖아. 내가 가까이 가면 얘도 점점 그 거울로부터 가까워지는 모습. 이게 바로 그 모습이야. 나와 거울 사이의 거리와 거울과 저 물체, 상과의 거리가 항상 똑같게 설정이 되는 거지. 이게 평면 거울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평면 거울의 특징이다. 또 내 얼굴을 보는 일이 없기를. 자, 그래서 물체를 맞은 빛이 다시 보면은 물체를 맞은 빛이 반사를 일으켜서 내 눈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내 눈에 들어온 빛을 따라가서 여기 초점이 맺히는 곳에 그 물체가 거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거울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나와있죠? 연장선이 만난 점에서 빛이 나오는 것으로 느낀다. 느끼는 거 누가 느끼는 거야? 뇌가 느끼는 거야. 그렇게 느끼는 거야. 느껴서 그곳에 생긴 물체의 상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평면 거울에 상이 생기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반사의 법칙을 따라서. 그래서 이런 평면 거울로 만들어진 상은 어떤 특징을 보인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야. 그렇게 만들어진 상은 방금 봤듯이 좌우가 바뀌어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좌우가 바뀌어 보이는 이유도 뭐냐면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요. 서 있으면은 거울을 반을 잘라서 내가 오른손을 들면은 오른손을 맞은 빛이 이렇게 튕겨서 내 왼눈으로 들어와. 그치? 이렇게 튕길 거 아니야? 그러면 왼눈으로 봐봐. 왼쪽 눈으로 이런 각도로 들어오니까 나는 그걸 따라가서 이쪽에 오른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 물체의 상은 이 손을 들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튕겼으니까 얘는 이렇게 들어온 각도를 따라가서 이 손이 이쪽에 있다고 여기는 거지. 거울을 반 잘라서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모든 물체는 이렇게 튕겨서 왼쪽으로 이런 각도로 들어가니까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반대로 왼쪽 손은 또 맞은 빛이 이렇게 튕겨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런 각도로 들어오니까 반대쪽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것도 반사의 법칙 때문에 좌우가 바뀌어 보인다는 거고요. 얘는 물체의 크기가 나와 똑같은 크기의 물체가 거울 속에 보이잖아. 그래서 물체의 크기는 실제 물체의 크기와 똑같은 크기의 물체가 거울 속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거울을 보면은 나는 이만한데 거울에 나는 요만한 건 아니잖아. 똑같은 크기로 보이잖아. 실제 물체와 크기가, 상의 크기가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상의 위치는 내가 물체죠. 물체에서 거울까지 거리나 거울에서 상까지 거리는 어떻다? 다 똑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평면 거울의 특징입니다. 자, 평면 거울 어디다가 이용하냐? 그러면은 전신 거울. 우리 얼굴, 우리 전체 몸을 보는 전신 거울에도 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만화경이 뭔지 알아 혹시? 막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돌리면은 예쁜 막 보석 같은 게 막 아름다운 모양으로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걸 만화경이라 그래. 만화경 안에도 거울을 설치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거울을 설치해서 서로 반사를 일으켜서 되게 대칭적으로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자, 그래서 거기도 평면 거울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자동차 후방 거울은 이건 뭐냐면 우리 아빠 자동차에 딱 타면 아빠 자동차 안에 그 실내에 그 위에 붙어 있는 거울 있죠. 이걸 후방 거울이라고 그래. 원래 이거는 실내를 보는 거울이라서 그냥 평면 거울로 만들어요. 평면 거울. 거기 하이패스도 막 달려있고 그러죠. 그걸 후방 거울이라 그래요. 거기 평면 거울 이용합니다. 자, 잔망경 그림을 잠깐 볼 건데 잔망경은 이런 걸 잔망경이라 그래. 본 적 있나요? 잔망경. 봤어요?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눈을 가지고 보는 거고요. 물 속에 잠겨서 물 밖을 내다볼 때 쓰거나 담 뒤에서 담 너머를 넘어서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보는 되게 좋은 도구입니다. 주로 이제 잠수함 같은 데서 사용을 해요. 여기에 어디 보자. 사람이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 맞아? 오른손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입장에서 오른손이죠. 오른손을 든 사람을 보고 있다면 이 사람 맞은 빛이 거울에 한번 튕깁니다. 거울에 한번 튕기면 좌우가 바뀌겠죠. 그래서 튕긴 빛이 여기로 내려오다가 다시 한 번 더 튕겨. 좌우가 또 바뀌겠죠. 맞아? 그리고 나서 내가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잔망경으로 보는 저 물체, 저 사람은 좌우가 바뀌어 보인다, 안 바뀌어 보인다? 안 바뀌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좌우가 바뀌어 원래대로 보인다. 잔망경의 특징입니다. 잔망경은 거울이 몇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의 거울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 번 바뀐 게 또 바뀌니까 좌우가 바뀌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잔망경의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잔망경이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돼. 잔망경이란 말 뜻은 잠수 숨어가지고 숨을 참 보다 숨어서 보는 경, 뭐 거울이라고 해도 되고요. 경통 또는 망원경 같은 건데 숨어서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잔망경이라고 불러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평면 거울을 이용한 예까지 봤어요. 자, 구면 거울을 좀 볼 텐데, 자, 이거 얘부터 볼게요. 이거 아빠 자동차의 그 실내에 있는 거 말고 옆에 붙어 있는 거 있죠? 다른 말로 백밀러 또는 사이드 밀러라고 부르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되게 조그만 글씨로 뭐라 써 있는 거 읽어본 적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볼록 거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물체가 뒤에 보이는 자동차가 실제 보이는 것보다 좀 가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볼록 거울로 상을 보게 되면 물체가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물체가 조그맣게 보이면 상대적으로 좀 멀리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볼록 거울로 봤을 때 물체가 조그맣게 보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작게 보여. 평면 거울은 실제와 같은 크기로 보이지만 볼록 거울로 보게 되면 실제보다 좀 작게 보이게 합니다. 왜 작게 보이게 만드냐면은 작게 보여야 되게 넓은 범위를 한 번에 볼 수 있지. 엄청 크게 보이면은 걔만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운전할 때 안전하게 하려면 넓은 시야가 확보되어야, 넓은 범위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좀 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볼록 거울을 이용해서 좀 물체를 작게 만들더라도 넓은 범위를 볼 수 있게 만든 거야.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왜 굽어 있는 도로에 설치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여기서 막 사진 찍잖아, 우리는. 하나, 둘, 안 찍어봤나? 찍어봤지? 찍어봤지? 다 찍잖아. 나도 찍어. 괜히 찍고, 야, 우리 다 보인다, 찍자. 이렇게 하잖아. 자, 그게 거울이 사진 찍는 용도가 아니라 사실은 굽어 있는 도로에서 시야를 넓게 봐서 어디서 차가 오는지, 어디서 사람이 튀어나오는지를 좀 넓게 봐서 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게 바로 안전거울입니다. 안전거울. 중요한 건 이것들이 다 볼록 거울을 이용해서 물체를 작게 만든다는 거야. 작게 만들어질 뿐이지 상이 뒤집혀 보이진 않지. 자동차가 뒤집혀 보이고 우리 앞에 섰더니 막 뒤집혀 보이고 이러진 않잖아. 그지? 뒤집혀 보이지는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아예 암기해도 괜찮아. 볼록 거울은 상이 작게 보인다. 시야가 넓어진다. 하지만 뒤집히진 않는다. 뭐 이런 특징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쌤이 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부터 작도를 통해서 보여줄 겁니다. 일단 상의 특징부터 볼게요. 상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항상 체크할게요. 항상 실물보다 작게 보인다. 그리고 바로 선 모습으로 보인다는 뜻이 뭐냐면 뒤집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점점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자꾸 멀어지면 상의 크기도 점점 작아집니다. 라는 겁니다. 작게 보이죠? 거리가 멀어지니까 더 작게 보이죠? 거리가 멀어지니까 더 작게 보이죠? 점점 작게 보이는 모습. 하지만 상이 작게 보이지만 실물보다 작게 보이지만 상이 뒤집히진 않는다. 다른 말로 바로 선 모습으로 보인다. 뒤집히지 않는다는 표현보다 바로 서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보이냐면 꽃을 그려놨으니까 꽃을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거울이니까 어디서 보는 거냐면 여기서 이게 사람이 보는 거야. 거울이. 이게 거울이니까 볼록 거울이야. 자, 볼록은 이렇게 볼록하게 돼 있어서 볼록 거울이야. 근데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든 오목하게 되어 있든 굽어 있죠. 굽어 있으니까 구자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모양을 구자, 공구자 쓰는 거야. 구부러져 있는 모양의 거울을 합쳐서 그래서 구면 거울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구면 거울의 종류가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볼록 거울, 이렇게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게 오목 거울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럼 볼록 거울로 상을 보게 되면은 잘 봐. 자, 이 사람의 머리를 맞은 빛이 이렇게 가다가 잘 봐. 이게 면인데 이게 구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똑같이 접선을 딱 그려. 접선을 그려서 수직으로 법선을 그리면 이게 입사각이야. 반사각은 이게 반사각이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튕겨 나간다고 그린 거야. 이해돼요?
가운데로 들어간 녀석은 이게 접선에 대해서 딱 수직 90도로 들어가니까 그대로 튕깁니다. 얘는 반사를 그대로 들어간 그대로 반사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거고, 얘도 이렇게 들어간 빛은 접선에 대해서 접선을 그리고 입사각, 반사각 똑같이 그리니까 이렇게 반사가 돼요. 그럼 이 사람 봐봐. 머리를 맞은 빛은 일로 들어가고요. 다리를 맞은 빛은 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눈은 어디서 보는 거냐면 여기서 커다란 눈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여기서 커다란 눈을 가지고, 이상한가? 아무튼 사람이 자기가 본다고 하자. 자기가 물체, 자기가 볼록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봐. 내가 볼록 거울 앞에 서 있으면은 나한테 들어오는 빛이, 머리를 맞은 빛은 저 위로 가고요. 다리를 맞은 빛은 저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이 빛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뇌는 어떻게 생각한다? 빛을 따라가죠. 머리를 맞은 빛이 여기 있으니까 이 빛을 따라가면은 여기에 머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리를 맞은 빛이 일로 오면 다리를 맞은 빛이 따라가면 여기에 다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작게 보인다라는 거야. 각도가 퍼져서 빛이 퍼져 들어오니까 퍼져 들어온 빛을 따라가면 물체가 요만하다는 뜻인 거지. 그치? 그래서 물체가 작게 보인다라는 거야. 아, 그래서 볼록 거울은 물체가 작게 보이는구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머리하고 다리가 뒤집히진 않죠. 뒤집히진 않기 때문에 바로 선상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볼록 거울은 좀 오히려 편해. 이제 오목 거울이 문제인데, 오목 거울 앞에 서본 적이 있나 모르겠다. 오목 거울은 일단 이용하는 건 이런 데 이용하니까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태양열로 조리하는 모습이고요. 성화를 체화할 때, 우리 올림픽 할 때 불 붙일 때 라이터로 붙이는 게 아니라 햇빛을 모아서, 빛의 열을 모아서 불을 붙이거든요. 이런 것들 할 때 오목 거울을 이용을 해요. 오목 거울은 그래서 뭔가 모으는, 빛을 모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어디지? 잘 없던데,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오목 거울 설치해서 앞에 가면은 내 모습이 이만하게 막 커지고 이런 거울이 있어요. 자, 그런 거울이 있는데 우리는 뭘 통해 볼 수 있냐? 맞다. 그런 거 있다. 숟가락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되게 반딱반딱한 숟가락을 보고서 얼굴을 이렇게 딱 대봐. 그 숟가락 전체에 내 얼굴이 이렇게 퍼져서 보여. 엄청 이렇게 이상하게 늘어져서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오목 거울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예 중에 하나인데, 자, 오목 거울로 보게 되면은, 봐봐. 오목 거울로 보게 되면은 일단 내 모습보다 크게 보여. 그래서 와, 크게 보입니다. 엄청 크게 보여. 크게 보이고 조금 거리가 멀어지면은 뒤집힙니다. 더 멀어지면은 그 뒤집힌 상태에서 크기가 점점 작아져. 얘는 지금 뒤집히진 않았지. 위에가 잘려 있는 것 뿐이지 뒤집히진 않았죠. 뒤집히진 않았는데 거리가 멀어지면 어느 순간 뒤집혀 버려. 바로 선상이 아닌 거죠. 거리가 멀어지면 상이 뒤집힌다라고 돼 있어요. 왜 뒤집히는지 이제 이해할 거고요. 거리가 멀어지면 뒤집힌 상태에서 점점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목 거울을 암기할 때는 첫 번째, 실물보다 커다란 상이 보인다. 가까울 때는 실물보다 커다란 상이 보이고 바로 서 있다. 이 그림을 기억해야 돼. 하지만 거리가 멀어지면 상이 뒤집히고요. 상이 뒤집히고 또 크기가 얘보다 좀 점점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 크기보다 점점 작아지고 있죠. 어느 순간 상이 뒤집히고 점점 작아지는 모습, 이 그림들을 좀 같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오목 거울을 한번 작도해 볼게요. 봐봐. 오목 거울이 이렇게 있잖아. 그림을 여러 개를 그려야 되니까 좀 작게 그릴게요. 자, 오목 거울 있으면 먼저 아주 가까운 곳에 내가 서 있다고 해볼게요. 가까운 곳에. 근데 머리를 맞은 빛은 이제 안으로 튕겨요. 다리를 맞은 빛도 안으로 튕깁니다. 보이나요? 안으로 튕겨. 접선에 대해서 반사의 법칙에 따라서 안쪽으로 튕겨. 그러면 봐봐. 내 눈은
내 눈은 이렇게 들어온 빛을 따라가면 머리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온 빛을 따라가면 다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이만하고 다리가 이만하게. 상이 커다랗게 보이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 이게 빛이 모이다 보면 이 한 점에서 교차를 하게 돼요. 보이나요? 이 한 점에서 교차를 하게 되는데, 교차되는 이 지점을 초점이라고 하고요. 초점을 벗어나면, 우리 거리가 멀어지면 이상한 일이 발생했잖아. 초점을 벗어난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초점 벗어나면 잘 봐. 어떻게 되냐면, 머리를 맞은 빛이 잘 봐. 튕겨서 초점 지나서 밑으로 내려오고요. 다리를 맞은 빛은 튕겨서 초점 지나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리를 맞은 빛이 올라오니까 다리를 맞은 빛이 올라오니까 다리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머리를 맞은 빛이 내려오니까 머리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하고 다리가 뒤집히게 되고요. 머리하고 다리가 뒤집히게 돼. 다시 머리를 맞은 빛은 내려오고 다리를 맞은 빛은 올라오니까 뒤집히게 보인다. 그리고 나한테 들어온 빛이 퍼져서 들어오죠. 다리를 맞은 빛은 이렇게, 머리를 맞은 빛은 이렇게 퍼져 들어오니까, 잘 봐, 퍼져 들어오니까 이걸 거꾸로 따라가면 작게 보이겠죠. 그래서 퍼져 들어오니까 따라가서 작게 보이게 되니까 완전 뒤집혀 있는 이런 상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초점을 지난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초점 뒤에 있기 때문에 상이 뒤집혀 보이고요. 빛이 퍼져 들어온 빛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조그만 상, 작은 상이 보이겠구나라고 일단 이렇게만 인식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어디 이용하냐? 아까 봤듯이 성화를 체화할 때 이용하거나 태양열로 조리할 때 이용을 하거나 또는 치과 가면 치과용 거울, 요만한 거울 있잖아요. 입속을 보는, 해보세요 이렇게 보는 거울도 이를 확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치과용 거울도 오목 거울을 사용을 하고요. 화장할 때 얼굴을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는 거울도 이제 오목 거울을 사용한다고 해요. 자동차 전조등, 이건 뭐냐면 아빠가 이제 헤드라이트, 자동차 앞에 불을 켜잖아. 불을 켜는 걸 전조등이라고 하는데, 자,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자동차 앞에 등을, 여기다가 등을 설치를 해요. 자동차, 이게 등이야. 자동차 등이고, 자동차 등을 설치하고, 등을 오목거울 안에 설치를 해요. 등을 탕탕탕탕탕 빛을 켜면은, 이렇게 빛이 모든 방향으로 빛이 나갈 텐데, 자, 1번, 2번, 3번 빛은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나갈 텐데 중요한 건 요 녀석들 튕겨서 일로 튕기게 만들어. 그래서 빛이 앞으로 쭉 나가게 하는 거지. 오목 거울이 반사의 법칙을 이용해서 빛을 앞으로 일직선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을 전조등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전조등에도 오목 거울이 이용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정리해주면 됩니다. 손전등 반사판도 마찬가지야. 손전등도 앞으로 쭉 직진으로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손전등도 같은 원리로 앞으로 쭉 이제 빛이 앞으로만 쭉 나가게끔 설계를 오목 거울을 가지고 설계했다라는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이런 데다 오목 거울을 이용하는구나. 그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데 문제 풀면서 좀 확인해 볼게요. 우리 77쪽 문제 좀 풀어봅시다.